한국에서 가지고 온 문제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학년 때 바른 글씨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고치기 진짜 어렵거든요. 과목별로 전집을 골고루 챙겨오려고 애를 썼는데, 전래동화, 그리고 명작, 좋은 책 어린 저학년, 이 영상을 미국에 오시기 전에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일부러 안 치웠어요. 안녕하세요, 그지바이 온솔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국집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곳에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가 한 채 한 채가 1층으로 된 개별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웃끼리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작지만 공용 수영장도 있어요. 더위를 식히기에 너무 좋고요. 여기가 1단지라고 한다면 길 건너에 2단지가 또 있거든요. 저희가 2단지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 조금 더 커서 놀기에 더 좋습니다. 이 집을 고른 이유는 아이의 학교가 우선 제일 컸어요. 그동안 이곳에 오셨던 남편의 회사 선배님들한테 좋은 학교를 추천받았고, 그 중에서 그 학교와 가까운 집을 미리 한국에서 구했는데요. 인터넷으로만 보고 구했는데 생각보다 매우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이렇게. 네, 여기 신발 갈아 신는 곳입니다. 현관을 따라서 들어오면 거실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여기가 제 책상, 아들 책상, 저 남편 책상이에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1학년 1학기까지 하고 왔어요. 지금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온 문제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글씨 쓰기. 저학년 때 바른 글씨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고학년 때 고치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글씨가 별로면 특히 중학교 때 가서는 수행평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두 번째 문제집은 디딤돌 초등수학 기본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수학이랑 한국 수학이 진도가 살짝 다르잖아요. 저랑 같이 한번 풀 때 2장씩 푸는 걸로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고력 수학 팩토입니다. 7살 때부터 조금씩 풀었는데요. 아직 퀴즈 기본 단계 풀고 있어요. 많이씩 안 풀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보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서 챙겨왔고요. 다음은 연산 문제집 원리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리셈이 그래도 문제 유형이 너무 지겹지 않게 다양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연산은 수학의 기본이니까 조금씩 단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아쓰기도 챙겨왔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1학년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볼 거예요.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처음에 소개시켜줬던 바른 글씨를 먼저 끝내고 이거를 풀기로 했어요. 이유는 제가 받아쓰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글씨를 똑바로 쓰라고 지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게 예쁜 글씨인지 같이 짚어본 다음에 받아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글씨 쓰기 연습이 어차피 있더라고요. ORT 집중 듣기도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음원을 듣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따라 말하기 3번, 혼자서 읽는 거 1번, 총 그래서 4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얘는 일주일에 3번씩 하기로 했어요. 지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그동안 영상을 보면서 듣기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해왔었잖아요. 미국에 와서도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잘 듣고 이해하고 오더라고요. 말하기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읽기랑 쓰기는 확실히 조금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학교 가기 전에도 한글을 떼지 않아도 괜찮지만 한글을 알고 가야 수학 문제집을 풀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아이도 이 문제를 읽지 못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년 동안 읽기, 쓰기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고 느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저녁 8시 45분까지 씻기, 이러한 생활 습관도 넣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집을 골고루 2가지씩 했고요. 읽기, 쓰기는 2점. 바이올린 연습은 5점. 엄마는 너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도 적어 놓았습니다. 금요일은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으니까 쉬는 날이에요. 점수를 다 모으면 레고 자동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레고 방입니다. 아이가 어제 정리를 해서 조금 깔끔한 거지 평소에는 조금 바닥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가족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매일 저녁 할 일 다 마치면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을 여기서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까 거실에 있는 책장
그리고 여기 있는 책장 총 2개를 한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한국 책들을 미국에 와서는 읽지 못하니까 전집을 많이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최대한. 어떤 전집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아이를 두신 분이라면 이 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 꽃할망이에요. 전래동화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이가 읽기에는 살짝 늦은 감은 있습니다. 대여를 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제대로 읽어주지 못해서 안 읽은 내용이 꽤 됐어요. 아시다시피 전래동화나 명작동화는 상식 같은 거잖아요. 나중에 초등학교에 가서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연극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잘 모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레이트 북스의 행복한 명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접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꼭 챙겨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마침 아이의 미국 초등학교에서도 매주 페어리테일을 읽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미녀와 야수, 벌거벗은 임금님, 그리고 어부와 욕심쟁이 아내 책을 읽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과목별로 전집을 골고루 챙겨오려고 애를 썼는데 국어는 가지고 온 게 아까 전래동화, 그리고 명작, 좋은 책 어린 저학년, 창작, 교과서 수록 도서도 많이 실려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중고로 가지고 왔어요. 밖에 있는 똥볶이 할멈, 깜냥 이런 것들도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수학은 개념시 수학나무 샀던 거 잘 가지고 왔고요. 과학은 꼬마 과학 뒤집기. 안을 다 살펴보고 산 건 아니고요. 개똥이네에서 분야별로 제일 인기 있는 거 중고로 샀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는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아람에서 나온 아우라 한국사 나왔습니다. 초등 중학년 이상은 좀 쉬울 것 같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역사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접해보는 차원이라면 이 아우라 한국사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집 아이 찍으면서 출연자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보드게임도 잘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모형, 칠교, 소마큐브 이러한 수학 교구도 챙겨왔어요. 이쪽 벽에는 감정 표현이 적혀 있어요. 아육톡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샀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와서 붙이게 됐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출연자분께서는 오늘 나의 기분은 어때? 하고 가족들이 표시하는 활동까지 하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활용은 못하고 영어로도 되어 있어서 오며 가며 보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면요. 여기가 메인 욕실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방도 안방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안방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해서 저쪽 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세면대 있고 여기 이렇게 샤워실이 있어요. 드레스룸이에요. 그래서 안에만 그냥 보면 네, 이렇게 옷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 잘 되어 있나요? 이쪽으로 가면 안방이에요. 여기 이쪽은 세탁실. 이것도 옵션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이쪽은 화장실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화장실까지 굳이 왜 들어왔냐면 이 불편한 점 하나를 저는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바로 이 샤워기입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벽에 있는 샤워기를 좋아할까요? 저는 좀 줄이 달려있는 샤워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씻을 때마다 조금 뭔가 약간 구석구석 깨끗하게 못 씻는 기분이랄까? 바꾸면 바꿀 수는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남편한테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는 되나요? 네, 대답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저희 안방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고 있고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매트리스 2개만 놓으면 꽉 찰 정도의 방이에요. 여기는 아마 드레스룸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용품 같은 거 보관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에요. 주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동네 도서관은 대출을 한 번에 50권을 해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해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코로나 때 권수를 부모님들의 요청 때문에 많이 늘렸다고 했고요. 3주 동안이나 빌려줍니다. 최근에 읽은 거는 도그맨이라는 책이에요. 반 친구들이 재밌다고 추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만화 같은 구성이에요. 자기 전에 제가 읽어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0%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아이도 그 정도 다는 이해는 못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지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거 보면 네, 한 권 더 빌려왔어요. 그래서 부엌이에요. 이 집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닥이 마루입니다. 카페트가 아니라서 걸레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보시면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오븐, 인덕션은 여기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미국 지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행 간 피닉스랑 샌디에이고를 스티커로 날짜를 적어서 붙여놓았어요. 얘는 빨래 건조대인데요. 영상을 찍을 때 집이 최대한 깔끔해 보이려면 이 빨래 건조대를 치우는 게 맞는데 혹시 이 영상을 미국에 오시기 전에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일부러 안 치웠어요. 이거 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저희는 분명히 한국에서 챙겨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샀거든요. 근데 월마트에서 파는 빨래 건조대는 저희가 한국에서 익숙한 모양인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지그재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만 팔아서 네, 이거는 따로 아마존에서 샀고 한국에서보다 굉장히 비싸게 샀습니다. 저희가 물티슈까지 챙겨올 만큼 되게 자질구레한 거 많이 챙겨왔는데 얘를 안 챙겨와서 좀 많이 후회해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백야드입니다. 저희 뒷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이 부시지만 나와보시겠어요? 아, 뜨거. 이 뜨거운 햇빛에 쪼그라들었어요. 성인용 사이즈가 이제 아동용이 될 정도로 바깥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하나 샀고요. 그제 처음으로 저녁에 이제 조금 선선해져서 돼지고기랑 김치를 구워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한 그루 있네요. 네, 사막이에요, 여기는. 오늘 저희 집 소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영상 찍을 때 제가 미리 대본도 쓰고 그걸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했더니 좀 두서가 없고 말도 빠르고 어쩌면 저의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미국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아이가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서 적응을 잘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학교 생활이 즐겁다고 말해주고 있어서 엄마로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어요.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읽기를 조금 더 준비해서 오신다면 아이가 학교 생활 하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고요. 종종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